네, 혜라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장단점을 혜라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흙수저로 컸죠. 그래서 국민의 아픔을 잘 알아. 시장 상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인간미가 느껴지고 자기가 위에 있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어. 왜냐면 아주 자기도 공장에서 막 일을 하고 이런 노동자 시절이 있었으니까 평등하고 그들의 애환과 아픔을 너무 알아.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약자의 아픔을 아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야. 근데 이분이 그 약자의 아픔 때문에 또 단점이 생겼어. 정치인으로는. 뭐냐면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지려면 국민의 의식이 높아야 돼. 나라한테 다 의존하면서 뭘 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국민들은 절대로 강대국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인가 연설할 때 그랬잖아. 나라가 당신들한테 뭘 해달라고 나라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달라고. 그게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이야. 왜냐면 나라는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서 그거로 운용이 되지 누가 도와줄 수 있나. 우리가 주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물고기를 주지 않잖아. 물고기 주면 어떻게 돼? 얘가 자생력이 없어서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해. 사냥을 가르치지. 부모 죽고 나면 잘못되는 거야. 근데 너무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게 아프니까 국민한테 자꾸 포퓰리즘 정책으로 코 묻은 돈을 주려고 그래. 돈 자체는 좋은데 그걸 받을 때 국민은 의식이 바뀐단 말이야. 남미가 처음부터 저렇게 된 게 아니야. 자꾸 정치권에서 돈을 주네? 그러니까 국민은 돈을 이렇게 받아서 쓰면 편하고 좋지. 그러니까 돈 주는 정체는 찍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너도나도 돈을 준다고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찍고 먹고 놀아. 그러면 누가 돈을 벌 거야? 소 키우는 사람은 없고 소고기만 먹는 거지. 그래서 나라가 그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국민의 의식이 썩어서 저렇게 된 거야. 아주 의식이 낮은 국민이니까 저렇게 못 사는 나라로 사는 거야. 어떤 나라가 계속 돈을 주고 그런 다음에 계속 빚을 계속 꿀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의식을 국민을 낮게 의존시키는 악의로 만드는 게 얼마나 나라의 무서운 일인지, 미래 세대의 의식을 얼마나 썩게 하는지,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해야 돼. 그런 국민이 많을수록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돈 안 벌려고 하고 강자한테 의지하고 정부한테 손 내밀고 맨날 그거 뺏어 먹으려고 무슨 서류 작성해갖고 맨날 그런 거는 늦는 일을 해. 일을 안 하고. 그럼 나라가 전체가 의식이 낮은 만큼 약화되는 거거든. 그걸 알고 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못 사는 게 아프고 불쌍하고 하니까 일단 준다고. 자기 돈으로 주나?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모르는 거야. 아픔을 이해해 주지만 아픔을 느끼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싶어도 좀 참고 그 돈으로 공장이나 낮은 곳에서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구조적으로 조금 편하게 해주고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보조해주고 이런 쪽으로 나라 정책을 만들어야지 약자를 자꾸 만드는 정책이야. 자꾸 뭘 주면 먹고 놀려고 해. 본인은 힘들고 아파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서 거기까지 갔잖아. 그게 훌륭한 공부인 거야. 고통을 겪어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누구 돈 많은 삼촌이라도 자꾸 돈을 주고 그랬으면 자기 지금의 이재명이 없었을 텐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지. 이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야. 자꾸 포퓰리즘 들고 나와서 이걸 쓰면서 자기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 그따위 사랑은 작은 사랑이지. 그리고 오히려 망치는 사랑이지. 부모도 그런 사랑을 하면 자식은 엄청 약자로 커요. 이재명 대표 자식은 약자일 거야. 자식이 아파서 다 해줄 텐데 무능해지지. 자기는 부모가 무능했기 때문에 유능해진 거야. 아픔을 딛고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걸 다 극복하고 아무도 안 도와줬으니까. 되게 아파요. 나도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얘가 아프고 도와주고 싶어. 근데 혹독하게 끊고 자립해. 혼자서 안 도와주고 할 때 아프지만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강자가 되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약자야. 부모 죽으면 약자로 산 자식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한 문제야. 의식 자체가. 이미 가난한 사람한테 뭘 주고 자꾸 약자의식을 만들어 국민을. 젊은이들 정신을 썩게 만들어. 난 이래서 좌파가 싫어. 그게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지금의 이재명이 됐는지. 모든 국민을 이재명처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돈 주고 나약한 의식을 만들지 않을 텐데. 그게 문제예요. 윤 대통령은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지켜주려고 하고 국민을.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많아 속에. 고집 부리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남자 서민으로 살면 더없이 사람 좋고 그리고 특히 여자한테 잘하니까 여자들한테 남편감으로 딱 좋지. 그치?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내 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 그래서 내 편을 경질할 때 경질을 못하고 또 하나 내 편인 여자 특히 내 부인에 대해서 너무 감싸고 놀아.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거야. 대만의 총통이 세금을 불법으로 비싼 외국의 물품 수입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금지를 했는데 며느리가 그걸 어겼잖아. 법을 사용시켰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누명을 썼어. 친구가 모함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모함인 줄 알면서도 감옥에 보냈어. 왜 그래? 국민한테 암만 모함이라고 해도 그걸 안 믿을 거야. 저 대통령이 자기한테 감싸느냐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까 봐 대통령인 자기가 그러면 국민들이 전부 다 말 안 듣고 그럴까 봐 그냥 보냈어. 나중에 회고록에 그랬더라고. 그게 참 정치인으로서 아픈 거야. 사사로운 정을 끊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다정이 병이야. 사사로운 정을 못 끊어.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을 그냥 수용했잖아. 그러면 디올백 문제도 안 벌어졌어. 왜? 디올백까지도 않아. 이미 특검 받는다고 영부인 아파 죽겠는데 그치?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특검 한다고 하다가 역풍 맞아. 국민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냐고. 영부인까지 됐는데. 그리고 주가 조작이니 뭐니 알고도 찍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저렇게까지 물고 뜯고 저 야당 것들이 이러면서 좀 특검을 해도 살살하거나 그냥 무혐의 돼서 나오거나 그냥 국민이 심정적으로 봐주니까 괜찮았을 거야. 이번에 총선에서도. 근데 그거를 고집을 부리고 거부를 해버리네.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세. 상남자야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그래도 내가 남편이 대통령인데 어떻게 내 부인을 그 검찰에 불려다니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한 남자로서 남자로는 멋있는 남자지만 대통령은 남자 이전에 국민이 보고 있는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야. 공정과 상식이 있어야 돼. 이재명 대표 부인은 막 조사해. 버카로다 초밥 먹은 거. 근데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받고 이랬는데 특검도 안 해. 이러면 이 공정과 상식에 맞나? 안 맞죠. 안 맞지. 그러면 자기는 남편으로만 인정받으려면 못하러 대통령 있어.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나 인정받고 살지. 그치?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야.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만 정이 많아서 사랑이 너무 지나쳐 집착이. 그래서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경질하는 걸 못하고 특히 부인에 대해서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남자 요구가 너무 세니까 그걸 강하게 못하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강하게 버려주면 국민이 불쌍해서 끌어안게 만들어야 되고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해야 되지 대통령의 권력으로 자꾸 지키려고 그래. 그게 어리석음이죠. 권력은 국민 마음 위에 있지 않아. 아직도 그걸 모르나?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모르나? 왜? 권력으로 또 이겨보지. 못 이겼잖아요. 이게 국민의 마음이 가장 위에 있는데 이분도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래서 국민 마음에 읍소하면서 마음 앞에 무릎 꿇을 줄을 몰라. 사과 한마디를 못하네. 마음을 모르는 분이야. 약자가 되질 않아. 지켜주고 보호하고 강자 마음을 쓰는데 약자 마음으로 국민한테 지켜주세요. 이럴 때 국민이 지켜주고 표 좀 주세요. 잘못됐습니다. 국민 말 안 들어서. 그럴 때 표를 받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이게 치명적이죠. 약자 마음 인정 못하고 굽히지 못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측근들한테 정이 많고 인간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래. 그치? 하지만 나란 일을 하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의 작용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할 때 국민은 어떻게 반응하고 국민은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내 부인과 내 측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해안이라고 하는 거야. 멀리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당장 돈 주고 아프지 않은 거 내가 어떻게 해준다고. 본인이 무슨 뭐 신인가? 죽을 때까지 국민들 다 먹여 살릴 거야? 지난 정부에 그래갖고 나라 빚이 몇백조를 지고 그걸 미래 세대한테 맡겼는데 해안이 없는 거고 윤 대통령도 해안이 없는 거야. 그냥 당장 사랑에 집착해서 약자도 못 써주고 국민한테. 그래서 그냥 여당을 참패시켜서 그 국회의원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여당 국회의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과 미움이 올라오겠어. 아랫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건가? 마음을 이래서 모르면 마음의 작용을 몰라. 내가 하는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음을 모르면 모르거든?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야. 사랑한다고 한 짓이 망치는 짓을 하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검수 완박한다고 그 난리 쳤어 야당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검수 원복이 돼서 검사 세상을 만든 게 그 열등의 집착이야. 윤 대통령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기 측근에 대해서 다 집착하고 있어. 지킨다고. 결국 근데 한덕수 총리도 자사임하고 응. 그 총선 끝나고 다 그렇게 사임하게 되잖아. 못 지켜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타격이 없으면 다음 정권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면 정권이 다음 좌파로 넘어가. 그러면 또 다 털릴 거야. 이번 우파.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김건희 여사도 퇴임 후에 털릴 거야. 마음을 알아야 돼. 국민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국민 마음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고 국민 마음을 더 의식 수준이 높은 국민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이 잘 되는 거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짓을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포퓰리즘이야. 그래서 이분이 대장동, 백현동 그 사건 저지른 것도 바로 그 마음 때문이야. 너무나 흙수저로 가난하고 아프게 살으니까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갖고 싶은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치근한 거야. 그러니까 약자가 스스로 극복하기 못하고 자꾸 포퓰리즘 쓰는 게 바로 그 에고, 무의식 속에. 그러다 이번에 호되게 혼났지. 백현동, 대장동 때문에. 혼나고도 정신 못 차려서 뭘 준다고 계속. 준다는 놈이 백현동, 대장동에서 은근히 뺏으려는 에고였던 거예요. 항상 폭망시키는. 그 뺏으려는 에고가 몰래 뺏으려다 얼마나 당했어. 그치? 그러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 뺏으려는 에고가 나처럼 똑같이 뺏으려는 약자들을 보면 너무 아파서 준다고 자꾸 포퓰리즘 정책 써서 나라 망치려고. 이래서 좌파가 싫어. 나라가 망치는 줄 모르고 남이나 베네수엘라 안 봅니까? 의식이 망가져서 그 지경이 된 거야. 국민의 민도가 낮아져서. 다행히 우리 국민은 살아있어. 그래서 지난 정권 때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한다고 바꿨잖아. 근데 이번 정권 때 또 자기 측근만 알고 자기 영부인 여자만 보호하고 이러니까 또 이거 나라 망한다고. 국격 떨어진다고. 맞지. 자기 뜻대로 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사과도 안 해. 나라는 평등한 걸 원하는데 평등한 의식을 쓰질 않네. 윤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를 해서. 그런 사람도 정치인하면 아주 치명적인 거야. 의식 수준이 국민과 같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주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굽히지를 못해. 강자 마음만 쓰려고 그래. 잘못했으면 약자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또 국민 눈높이 안 맞아서 또 이번에는 좌파 쪽에서 그 지지자들이 나라 망한다고 또 댓글 달리기 시작했어. 이래서 또 정권이 교체되는 거야. 꺾지 않고 고집 부리면 또 좌파로 넘어가. 그러면 이들은 또 막 포퓰리즘 써. 그럼 또 나라 망한다고 또 바꿔. 그러면 우파는 또 고집 부리면서 잘난 척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강자 마음으로 아픔도 이해를 안 해주고 자기 측근만 챙겨. 잘났다고 하고. 그러면 또 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또 바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강자 마음으로 약자 마음 무시하면서 할 때 국민들 아픈 마음, 약자 마음 이해해주지 않을 때 보수는 혼나고 진보는 아픔만 이해해주면 되는데 그걸 정책을 써서 약자를 구제한다고 돈을 풀고 그래서 약자를 더 약화시키고 강자들은 강자 마음으로 책임지고 일하는 국민들을 일할 맛을 사라지게 하고 국민의 의식 자체를 썩게 만들어서 약자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고 양쪽에 보수나 진보가 고쳐야 되죠. 이재명 대표나 윤 대통령이 그 의식을 고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도 또 문제가 생겨요. 나라 망한다고 하면서 나라 빚은 올라가고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정치를 할 때 크게 보지를 못하니까 내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생활 속에서 이재명 대표처럼 무조건 약자가 아프면 다 도와줘야 된다고 하고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지 않는지 그래서 자식을 아주 의식이 낮은 약자로 지금 자기가 잘못 가게 하면서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보시고 또 윤 대통령처럼 자식이 되게 약자고 아플 때 그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리면서 다 내 뜻대로 하라고 하고 잘못해도 사과도 안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편만 들면서 공정하지 않게 하는지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는지 보셔야 돼요.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